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죠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쐈습니다. 지난 8월 24일이었죠.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인데요. 자, 앞서 예고를 했는데 1시간 앞서 기습 발사했습니다. 자, 어떤 의도로 1시간 앞서 기습적으로 쐈을까요? 네. 아마 이제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일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중단하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?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. 네.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우려를 표하면서 뭐 적지 않은 외교적인 압박이 아마 좀 들어갔을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제 기정사실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워낙은 이제 그 22일 0시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이제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네. 이제 12월 1일이네요. 발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앞당겨서 지금 이제 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북한은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정찰위성 발사 약 3시간 만에 성공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. 자, 그 주장대로라면 3번 만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건데 왜 이렇게 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걸까요, 교수님?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. 1차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라는 말 그대로를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하면 정찰 위성은 사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죠. 왜냐하면 네. 전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남측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시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감시도 가능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 정찰 위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그 탄도미사일 또는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이런 미사일과 연관돼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발사체라고 하는 게 이게 위성을 실느냐 저 안에 그냥 핵탄두를 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네. 역할은 비슷해요.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날아가서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 기술이 사실은 집약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성이나 이런 걸 발사하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뭐 전쟁에서 미사일이나 아니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런 데서 앞장서는 이유가 이 바로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공을 들이기 때문이에요. 그럼 이거는 사실은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고 전 세계를 겨냥해서 본인들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말로 지금 시험할 때는 당연히 정찰 위성이라 그러죠. 이걸 미사일 발사라고 얘기하면 또 비난이 될 거니까. 그러니까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이거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목적 결국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직 북한은 발사 성공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뭐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. 일본도 아직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자,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 군도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성공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없이 실패 석 달 만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죠.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네네. 봐요. 물론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게 정말 성공한지 안 한 건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건 지금 단정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북한의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뭔가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본인들이 시인한 게 실패했다고 시인했어요. 네. 마지막 단계에서. 그 마지막 단계의 퍼즐을 지난번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건네주고 러시아로부터 이런 이제 고급 기술, 소위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실제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공장도 직접 견학을 했었어요. 방문도 했었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.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위성 발사라고 이제 정찰 위성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니까요. 그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느냐. 이 부분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또는 뭐 가장 중요한 첨단 어떤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성공을 했다고 하면 네네. 그 도움이 없이는 북한 자체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3달 만에 그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위성이 설사 궤도에 안착했다고 해도 북한 말대로 군사 정찰 능력이 향상이 됐다. 이거는 뭐 그대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.
하지만 최 교수 말씀하셨듯이 ICBM 기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, 자, 어느 부분이 성공 여부를 가른 핵심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위성 발사 성공 여부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위성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궤도까지 올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멀리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이제 그 목표했던 궤도까지 올라가야 네, 되는 네. 거죠. 이 추진체가. 그동안은 이제 그게 계속 안 됐던 거고.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맘졸이면서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의 발사체 발사 과정들을 이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? 그거와 동일한 거고요. 아마 러시아 쪽에서 뭔가 제공을 했다면 기술 자문이거나 또는 핵심 부품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북측이 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그 기술을 추가 제공을 해서 성공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북측이 뭐 올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정찰 위성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위성인지 여부는 이제 확인이 이제 안 되는 거고. 또 다른 문제죠, 그건. 예. 예. 근데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위성이 아니라고 전제하면 그 위성이 탑재되는 위치에 이제 핵 탄두가 탑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 궤도까지 거의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탄두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표적을 맞추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기술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궤도까지 올려놓는 기술까지는 이제 확보를 했다. 이게 이제 이제 확실해진 그런 그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